2019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뜻깊은 행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관심을 갖고 정말 많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디지털 DNA를 지닌 혁신 기업들의 등장은 우리의 삶의 형태와 산업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저희는 파괴적인 혁신으로 디지털 경제 중심에 선 유니콘 기업의 중심에 두고 기획을 했는데요. 우리가 조성해야 할 혁신 생태계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본 포럼을 통해서 갖고자 합니다. 2019 DF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유니콘 스타트업과 혁신 성장을 주제로 오늘, 내일 이렇게 양일 동안 다양한 세션 속에 발표 그리고 토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세션 진행에 앞서서 2019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보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 등장하고 계시는데요.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보 방기선입니다. 김봉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의장님, 민명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님을 비롯해 오늘 기조 연설자로 참석해 주신 크리스틴 차이 대표님, 빈디 카리아 전략고문님, 그리고 오늘 포럼 개최를 위해 함께해 주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네이버, 하나드림플러스, 페이스북 코리아, 우리은행, 한국온라인광고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협력기관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리를 빛내주신 벤처 스타트업인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이번 포럼의 주제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유니콘 스타트업과 혁신 성장입니다. 작년 첫 포럼에서는 플랫폼 비즈니스와 창업에 대해 다루었고, 올해는 그 다음 단계인 스케일업과 유니콘 스타트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창업, 스케일업 등 작년과 올해 포럼의 주제는 모두 벤처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 중 하나에 관련된 것으로 혁신 성장의 주요 요소인 역동적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경제 사회의 구조적 변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일부 주력 산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의 개편,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흐름의 적응이라는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도전 과제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 기존 산업, 과학기술, 인력 자본 공간 등 혁신 자원의 4가지 분야 혁신과 이 4가지 분야의 기반이 되는 제도와 인프라 혁신에 초점을 두고 혁신 성장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데이터, 수소경제, AI 등 전략 투자 분야와 드론, 스마트 공장 등 8대 선도 산업을 선정하여 신산업 창출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 지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6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과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사상 최초로 19년도 정부 R&D에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R&D 파이, 한국형 달파 등 도전적 창의적 연구 모델도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혁신 자원의 고도화를 위한 인재 양성과 원활한 자금 공급, 혁신 거점 구축을 위한 노력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규제 이점 책임제와 같은 규제 혁신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제도 혁신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 시장 규모 확대, 인프라 구축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혁신 성장의 기반과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역동적 벤처 창업 생태계는 신산업 창출을 하고 기존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혁신 성장의 필수 조건입니다. 정부도 그간 벤처 창업 분야에 특히 더 관심을 갖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창업 기업의 부담금과 세금을 경감하고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생활혁신형 창업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창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혁신모험펀드 10조 원 이상을 추진하여 초기 창업 기업과 성장 단계 기업의 자금도 공급 중입니다. 스탁옵션 비과세를 재도입하여 혁신 인재, 핵심 인재 유입을 촉진하는 등 벤처 창업 생태계 기반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최근 벤처 시장은 제2 벤처 붐이라고 할 정도로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 벤처 투자 금액은 금년도 1월에서 9월까지 3조 1,042억 원을 달성하여 작년 같은 시간 대비 20.6% 증가하였고, 신설 법인수 역시 올해 9월에서 8만여 개로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니콘 스타트업 수도 1년여 사이 6개가 증가하여 9개를 기록하는 등 성공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2 벤처붐의 확산을 위해 2020년 전년 대비 1조 8천억 증가한 총 5조 5천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창업 벤처 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먼저 예비 유니콘의 상품 개선, 판로 등을 집중 지원하고 2020년 3조 2천억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통해 대규모 자금도 공급해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해 팁스와 포스트 팁스를 대폭 확대하고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서 스웨덴, 핀란드의 해외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추가 개소하겠습니다. 한편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차등 우량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기업 성장 투자 기구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벤처 스타트업인 여러분, 앞서 언급한 최근 국내의 도전 과제는 일견 불확실성의 확대로 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고 새로운 산업 구조로의 재편을 도모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만 불확실성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전,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기존에 없던 창의적인 지혜와 해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포럼은 기업인, VC, 관련 전문가 등 업계의 다양한 분들이 참석해 주신 만큼 여러 경험, 사례,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한 아세안 특별 섹션에 참석해 주신 아세안 지역 벤처 스타트업인 관련 전문가 분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영감의 원천이자 한 아세안 지역 간 협력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벤처 창업 활성화와 국내 유니콘 기업의 증가, 더 나아가 혁신 성장과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여러분들의 폭넓은 지혜와 고민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2019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기성 기획자동부 차관보님의 오늘 문을 여는 대회사였습니다. 창업 벤처기업의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다는 말씀이 너무나 든든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환영사 순서입니다. 김봉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의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의장이기도 하고 오늘 또 주제인 유니콘 기업, 한국의 대표 유니콘 기업 배달의 민족 운영하고 있는 김봉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 참석해주신 국내 해외 정부 기관 그리고 기업 관계자분들 그리고 모든 분들께 자리를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경제 방향성을 제시하는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은 지난해에 이어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지금 민관이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뭐 경제적으로 많이 정체되어 있다라고도 하지만 저희가 있는 산업에서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저희 뭐 이야기가 나오면 스타트업 이야기가 나오면은 여러 규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규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창업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지금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이미 얼마 전에 바로 무신사가 유니콘이 등극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10개의 유니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6위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한 10위권 정도 되기 때문에 유니콘 숫자로 보면 꽤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고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디지털 경제 시대의 유니콘 스타트업과 혁신 성장을 주제로 다루려고 합니다. 디지털 DNA를 지닌 혁신 기업들의 등장은 우리 삶의 형태와 산업을 많이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의 탄생을 위해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국가별로 유니콘 숫자를 국가 경쟁력으로도 많이 바로미터로 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포럼을 통해서 파괴적인 혁신으로 디지털 경제의 중심에 선 유니콘 기업에 주목하고 혁신가들이 그려내는 미래 그리고 혁신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성해야 될 생태계가 어떤 것인지 같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멀리 오셨는데요. 미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태국 등 8개국 국가의 유니콘 기업 및 혁신 생태계 구성원 20분이 연사로 참석하시게 되셨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대표 엑셀러레이터는 500 스타트업의 대표 크리스틴 차이님과 유럽 혁신의회 전략고문인 빈디 카리아가 각각 기조 연설로 나서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유니콘 스타트업 생태계와 유럽의 유니콘 육성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이스라엘 혁신청 그리고 또 아시아의 우버라고 불리고 있는 고잭, 그다음에 아시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고 있는 부칼라팍, 이들은 이미 인도네시아의 유니콘입니다.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의 유니콘들과 함께도 어떤 이야기를 나눠갈지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 또 한국의 대표 유니콘인 또 야놀자, 그다음에 예비 유니콘인 베스틴 글로벌, 컬리 등 다양한 생태계 구성원들이 함께 디지털 경제와 유니콘 기업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네, 앞으로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아산나눔재단과 아산나눔재단 등 국내 스타트업 지원 기관과 공동으로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보고서를 통해서 시장, 기술, 자본, 노동력 4가지 영역에서 혁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창출을 위한 진입 규제를 시장 창출을 위한 진입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및 제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또한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의 선순환을 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한 인재 유입 환경을 조성해 핵심 요소로 강조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 기술력을 디지털 이코노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많이 육성되느냐인데, 우리나라 교육상 지금 엔지니어들이 많이 육성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돼서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들이 많이 육성되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연히 교육 정책과는 또 반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나라의 경쟁력이 엔지니어에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중심에 선 유니콘 기업에 주목해서 혁신가들이 그리는 미래 그리고 혁신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성해야 될 생태계의 방향성에 대해서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회, 사회 각 층과 함께 고민하고 개선점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내일까지 이틀 동안 이어지는데요. DEF에 정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2019년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의 환영사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본 포럼 정말 알차게 구성했고요. 많은 기대를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함께해 주신 분들의 축사를 듣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축사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DEF 2019에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경제
새로운 전환점 모멘텀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벤처 창업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또 엔젤의 투자 액수도 개인 투자 액수도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1998년, 99년에 있었던 벤처 붐이 다시 한번 조성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액수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기존 경제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밑바닥의 새로운 싹과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니콘을 특별히 주제로 하고 있는 오늘 보면은 세계적으로 유니콘 기업이 가장 많이 태동하고 있는 것이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그다음 인도, 그다음에는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를 들 수가 있겠죠. 미국이나 중국에서 유니콘이 가장 많이 성장하고 태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흔히들 자본시장이 가장 많이 발달된 곳이라고 합니다. 지분 투자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회수를 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미국처럼 애초부터 세계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그 자체가 세계 시장이고 중국도 인구면에 있어서는 세계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규제 완화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년 전인가요? 중국에서 안면인식 기술로 공연장에서 4만 명이 모이는 공연장에서 현상 수배범을 잡은 일이 있습니다. 올해는 10년 전에 실종된 어린아이를 이 안면인식 CCTV로 찾아낸 일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아이를 잃어버렸으면 아이 얼굴이 굉장히 많이 변했을 겁니다. 근데 아이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가 특성을 잡아낼 정도로 데이터가 풍부하다 하는 얘기이겠죠. 그것은 무엇의 반증일까요? 그만큼 규제가 없다는 얘기겠죠. 사람들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자원인데 그 공공자원을 중국 공공에서 민간에 공급을 하니까 그만큼 안면인식 기술이 발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는 안면인식 CCTV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 저희 정치인인데 동네에 가면 저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 좀 잡아주세요.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잡아주세요. 이런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지금 안면인식 CCTV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홍콩에 안면인식 CCTV를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홍콩은 지금 마스크를 쓰는 정도가 아니라 복면을 쓰고서 아마 청년들이 시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안면인식 CCTV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만큼 규제의 완화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편에서는 산업을 발전시키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두운 구석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시장이라고 하는 규모, 그다음에 자본 시장의 발달, 그다음에 규제 완화라고 하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두 나라 이외에 우리 스타트업, 스케일업에 있어서 돋보이는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핀란드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700만 명밖에 안 되지만 애초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 시장이라고 하는 건 미국 시장이고 또 미국의 자본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겠죠. 핀란드는 노키아가 무너진 이후에 노키아를 포함한 많은 인재들이 스타트업에 다 같이 모이기 시작해서 한 해에 2,700개의 스타트업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외국의 이와 같은 사례를 감안하여 여러 가지 규제 개혁과 또 자본시장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스케일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안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8월 31일 데이터 경제를 선언한 이후에 오늘 드디어 제가 속한 국회 정무위에서 신용정보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주에 GDPR을 갖다가 기준을 맞추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원안이 소위를 통과한 이후에 오늘 만약에 정무위에서 우리 신용정보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다음 주에 과기방위에서 또 이 법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아마 더 많은 스케일업 유니콘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병원에 가면 상세불명의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고혈압에 걸렸지만 왜 민병두의 고혈압이 어떤 이유로 발생한 고혈압이고 민병두의 고혈압은 다른 사람의 고혈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개인이 태어나면 주민등록번호만 발급해 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유한 내비게이션, 건강 내비게이션을 발급해 주자. 즉 유전자 지도를 발급해 주자는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4월 달에 대한민국 국민의 100만 명의 유전자 지도를 모으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로써 아마 데이터 경제가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민 100만 명의 유전자가 모여 있다고 한다면 각각의 질병 기록과 결합해서 개별의학, 정밀의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학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더 많은 스타트업, 스케일업이 생길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봉준 회장님과 또 방기선 차관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은 과제들은 있습니다. 더 많은 규제 혁신, 더 많은 자본시장의 육성도 필요하지만 더 많은 창의적인 인재, 더 많은 세계시장을 향한 모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세계의 다양한 분야의 유니콘을 만들고 또 엑셀레이터로서 역할하신 분들이 와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 특별 포럼을 계기로 해서 동남아에서도 와 계시는데 동남아는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과 또 젊은 인구의 구성면에서 가장 주목되는 시장입니다. 중국은, 한국은 지금 우리 평균 연령이 41세입니다. 독일이나 이태리는 45세입니다. 이 동남아에 가보면 다 젊죠. 젊은 사람들만 있죠. 우리 한 20년 전을 보는 것 같죠. 평균 연령이 31세죠. 거기다 경제 성장률은 7% 가까이 됩니다. 이런 주목되는 시장에 또 우리 모험 자본가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대프 2020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은 우리나라의 혁신 성장이 꽃피우길 바라고 오늘 회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기재부와 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또 무역협회 많은 유관 단체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본 포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축사는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회장님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네, 지금 등단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입니다. 오늘 이처럼 뜻깊은 자리에 제가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무역협회 회장이니까 이곳저곳에 많이 참석을 합니다. 여러 이벤트도 있고 또 포럼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젊고 활기 있는 이런 포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참 좋은 결과가 나오고 또 좋은 대안들이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번에 특히 이런 포럼을 만들어 주신 우리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님 그리고 김봉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의장님 바쁜 시간 내주신 우리 민병두 위원장님과 국내외 연사님 함께하신 스타트업과 기업 여러분들께도 각별한 인사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테크 자이언트라고 불리는 기술 혁신형 기업들이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애플이나 아마존, 알파벳 등 글로벌 포춘 500대 기업과 더불어서 중국의 DJI, 인도네시아, 고잭 등 유니콘 기업들이 새로운 테크 자이언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국내 1위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우아한 형제들 또 야놀자 등에 이어서 국내 10번째 유니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유니콘 기업 10번째가 세계 6위라고 합니다. 전 세계 200개 가까운 기업 중에서 우리가 세계 6위라는 것은 정말 자긍심을 가질 만합니다. 미국과 같이 자본 수위에 첨단을 다리고 있는 나라, 또 중국과 같이 정부가 지시하면 규제가 일시에 없어지는 나라, 그 다음에 아까 문병두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핀란드나 이스라엘 같이 특별한 과거를 가진 나라 외에 전 세계에서 6위로 나가는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가 무역 규모 전 세계 6위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앞에 미국과 중국과 일본, 독일, 그 다음에 네덜란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중개무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해외에 나가는 제품의 순위로 따지면 그 네 나라 외에는 우리나라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이번에 세계 10이라는 유니콘도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규제가 많고 지금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스타트업이 발전해 나가고 세계 6위의 유니콘 기업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참 대단하다 하는 자긍심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정부와 민간의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는 보다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 성장에서 스타트업의 중요성은 뭐 다 아실 겁니다. 이 스타트업들은 세계를 바꾸겠다는 신념,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내는 능력, 빠른 실행력 등을 바탕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 창업을 활성화하고 스케일업 또 글로벌화를 통해서 성장시키는 것이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들의 혁신이 수반돼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 융복합의 빠른 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기존의 기업들은 이스타블리시된 기업들은 아직도 폐쇄형 혁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저희 무역협회가 최근에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 절반 이상이 스타트업과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기업은 5곳 중에 4곳이 제품 공정 혁신이나 연구 개발을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역협회는 지난해부터 스타트업과 대중소기업을 연결해서 상생 혁신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LG GS에 이어서 올해 포춘 500대 기업들, 예를 들면 바이오스토로프나 BMW, 레고, 샤넬, 에어버스 이런 글로벌 기업들, 또 국내의 호반, 동원, 엑시콘 같은 국내 중견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을 연결을 해서 스타트업은 시장과 네트워크를 확보를 하고 중소기업들은 중견 기업들은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외부에서 발굴토록 하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를 활용을 해서 민간 첫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신기술을 테스트를 그쪽에서 하고 시연을 하고 샘플 구매, 납품 등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협력 모델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 코엑스와 뉴욕의 오픈 이노베이션 공간인 스타트업 브랜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필요하시다면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정부 스타트업 투자자분들께서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서 유니콘 기업의 육성과 혁신 성장에 크게 공감하고 더 나아가 유망 스타트업을 직접 발굴, 투자, 육성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혁신 성장을 위해서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좋은 의견들 많이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양주 항공무역협회 회장님의 축사까지 청해 들었습니다. 따뜻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기조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은 말씀 해주셨던 내빈분들 그리고 연사분들을 모셔서 기념사진 촬영을 무대 위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또 개회사를 해주셨던 차관보님 그리고 환행사 해주셨던 의장님 그리고 두 분의 축사 연사분들 그리고 오전에 발표를 해주신 연사분들 무대 위로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기념사진 촬영하고 이어서 바로 기조연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스텝이 올라와서 자리를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2019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디지털 경제 시대의 유니콘 스타트업과 혁신 성장이라는 주제로 오늘 첫날입니다. 개최가 되었는데요. 오늘 내일 이렇게 양일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유니콘과 넥스트 유니콘 스타트업의 성장 전략을 살펴보고 또 생태계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나아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4개의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담과 토론의 순서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자, 특별히 또 마지막에는 한 아세안 특별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로 스캔하시면 여러분이 직접 또 질문도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던 내빈분들 그리고 연사분들 모시고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저희가 쉬는 시간 없이 기조 세션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기념사진 촬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hen you may return to your seats. 네, 자리로 이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